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마법 같은 노동법을 전해드리는 공인노무사 최한솔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언제까지 그곳으로 갈게, 내가 그거 해줄게, 우리 밥 한번 먹자, 같이 여행 가자, 또는 우리 서로 그건 하지 말자, 오늘은 먹지 말자, 그때까지만 참자 같은 약속들 말이에요. 약속은 내가 아닌 누군가와 무언가를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약속들을 담아놓은 그것,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묻고 쓰고 확인해야 하는 문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약속이 지켜지는 건 아니죠. 상상해 볼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념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나 걸려서 배달 온 치킨이 양념치킨이 아니라 후라이드 치킨인 겁니다.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요? 네, 그렇죠. 주문서나 영수증을 살펴보겠죠. 우리가 말로만 약속을 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거나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어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서나 영수증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면 서로의 약속이 명확해지고 나중에 다툴 이유도 없어지죠. 종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노동법은 일을 할 때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근로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서, 언제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바뀔 때마다 작성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약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출근 시간에 제때 나오고 일만 하고 돈만 제때제때 들어오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동청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업주가 말을 바꾸거나 또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만큼 중요한 약속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당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뭐니 해도 임금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계약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돼서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까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또 언제 얼마나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너와 내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할지, 언제 휴게시간을 갖는지,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과 시간을 넘어서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이 근로계약서에 내가 일하는 시간과 날들을 적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휴일, 그리고 휴가에 대해서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휴일은 보통 매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과 빨간 날로 불리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니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쉴 새 없이 넓은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서 지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할수록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 얼마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언제 얼마나 일을 하고 언제 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볼 때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끝나는 날이 적혀 있나? 보통 근로계약서의 가장 처음 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이 근로계약 기간은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날만 적혀 있다면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끝나는 날이 적혀 있다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약속했는데 혹시 끝나는 날이 있지는 않은지 근로계약서를 받아들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하는지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유명한 대기업에 채용되는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막상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을 지켜줄 당사자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아니라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지 반드시 하단에 당사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습기간입니다. 혹시나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습기간은 때로 최저임금보다 90%만큼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고 수습기간 이후에 채용을 거절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둘 때에는 언제까지 수습기간인지 또 수습기간의 노동조건은 어떠한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넣도록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속을 하다 보면 어라? 이래도 되나?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든지 퇴직금을 안 받겠다든지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든지 그만두기 30일 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든지 하는 내용들의 약속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근로계약서는 내가 서명한 거니까 이런 조항들이 결국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다르게 독특한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알라딘이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문서처럼 노동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못한 문장은 스르륵 사라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안 받겠다던 퇴직금은 받아야 되는 퇴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법까지 동원해 당신의 노동을 지켜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겁니다. 매일 버리는 영수증처럼 혹시나 약속을 한 서면을 버리시고 계시진 않나요? 다시 확인할 수 없게 말이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버리게 된다면 또는 애초에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급여나 근무 시간, 우리가 약속한 내용들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쓰는 것보다 받는 것이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겠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또는 갖고 계시지 않다면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마법도 정확한 주문을 써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동 조건도 정확하게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무 형태나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작성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노동을 지켜주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계약서 썼나요?